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 내가 무식해가 시국 이런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영화관 마케터 황대리입니다. 바뀌었어요 이제. 네,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영화 만학도 영화미생 배준현입니다. 네, 영화 만학도 김프로입니다. 네. 배 감독님은 이번 편까지는 안 계시고요. 네. 다음 편에 이제 생업을 마치고 돌아오실 거기 때문에 다음 편은 걱정이네요. 요즘 좀 생활이 좀 타이트하신 것 같던데. 네. 자, 오늘은 오종대, 유승호, 최성환, 박기훈 우리 네 연주자가 연주해주신 네. It Could Happen to You. 당신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이런 노래를 시작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최악이지. 소설 속에서 일어났던 일은 생기시면 안 되고, 네. 뭐 남녀 관계가 이제 뭐 그래도 주니까 네. 찌질하게 복수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네요. 김동률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오래된 노래인가? 오래된 음악인가? 제목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뭐 아마 자기 실한 것 같아요. 가수들이 이제 헤어지고 나면, 이별을 겪고 난 다음에 그걸 가사나 음악에 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노래를 길가에서 네가 들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가사가 들어간 노래가 있어요. 오래된 노래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그걸 굉장히 그 노래는 로맨틱하게 불렀는데 이 영화 안에서는 굉장한 잔인한 복수극으로 사용되네요. 네. 올해 목표 과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한 달 됐나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동진 씨가 하시는 무비썸. 네, 거기에 이제 패널 자리를 제끼고 제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올해 목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이상하게 구체적이다. 뭐 뜬금없이 구체적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요건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이동진 씨가 하차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이동진 씨가 여기 오는 일만 남았나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비썸에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신 게 아닌가? 네. 그건 안 하고 무비 딥이라고 곡성했던 것처럼 뭐 길게 얘기하는 건 하겠다. 뭐 이렇게 적혀 있던데. 그게 아마 이제 무비썸은 매주 저희처럼 영화 뭐 한 편 갔다가 해야 되는데 네. 뭐 편수가 적겠죠. 네, 뭐 1년에 뭐 4편 네, 될 것 같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동진 씨가 좀 단가가 있는 분이니까. 네. 뭐 이제 모셔다가 하기가. 그런 단가 언제 한번 누려봅니까? 진짜 우리는 이동진 평론가한테 주는 단가로 저희는 3명이 갑니다. 팬이 안 오잖아. 저희는 3명이 가는데 같은 단가로 집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야, 이 바닥에서는 이동진 씨의 파워가 배급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이동진은 그냥 갖다 놓으면 꽉 찬다는 거죠. 그죠. 그런 티켓 파워가 없잖아요. 네. 사실 뭐 허지용 평론가 있잖아요. 네. 뜨기 전에 그 GB할 때 제가 뭐 어떻게 행사 때문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꽉 안 찼거든요. 지금 허지웅 평론가 와가지고 영화 뭐 평론 한다 그래도 꽉 찰까 싶은데 이동진의 티켓 파워 거기에 더불어서 이동진 평론가가 별 5개 줬다 그러면 한번 눈이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되게 작은 영화인데 5개 받으면 흥행할 수도 있는. 그래서 라라랜드의 뭐 여러 가지 뭐 성공 요인이 있겠습니다. 이동진 평론가 별 5개 줬잖아요. 거기서 갖고 가는 분명히 모객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영향력. 시네마스타가 별 5개 줬대. 언제 그런 시기가 옵니까? 내공을 열심히 쌓아야죠.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하다 보면 좋은 날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동진 씨가 지금 무비썸을 하차했기 때문에 네. 저의 올해 목표가 이게 본의 아니게 사라졌는데 다시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동진 씨를 끌어다가 옆에서 뭘 하는 걸 어쨌든 하는 거를 올해 목표로. 그거 뭐 그 빨간 책방 가가지고 그거 뭐 커피라도 먹고 해요. 사인이라도 한번 받아볼까요? 팬이라 그래요. 아니 진짜 팬이긴 맞죠. 네, 팬이긴 한데 어쨌든 이동진 씨하고 뭔가를 같이 행사를 한번 해보는 걸 올해 목표로. 야, 혼자 할 생각을 안 하고 묻어가려고. 자, 아니 뭐 어쨌든 뭐 이동진 씨 좋아하니까. 네.
갑자기 팬심입니다. 네. 갑자기 커밍아웃 하고 있어. 아, 그렇고요. 자, 녹터널 애니멀스. 영화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을수록 저희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거대한 여성들이 막 이제 전라로 막 춤을 추는 네.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좀 힘들죠. 네. 그냥 그런 다분히 어떠한 불쾌감을 유발하려는 그런 감독의 의도가 보이고, 이를 극찬하는, 뭐랄까, 신미안이 없는 현태세를 비꼬면서, 나는 정말 쓰레기야. 제가 주인공 얘기하잖아요. 정말 쓰레기를 갖다 놓은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소를 보내는, 조소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봐서 다행이지. 정말 여기에서도 뭔가 있어 보이는 진짜 그런 연출이었으면,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얼굴은 굉장히 막 환희에 차 있고, 네. 몸은 역동적인데, 그게 주는 되게 부조리 같은 느낌, 네. 막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수잔이 앉아가지고 표정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네. 이런 거를 나름대로 이렇게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게 이런저런 레퍼런스들이 보이는데, 실제로 소설에 있는 장면인지도 모르겠고, 감독이 참고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레이트 뷰티 영화 보면 약간 진짜 그레이트 뷰티가 뭔가에 대한 사유들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데, 이런 비슷한 정서를 제가 느끼는 장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티 장면이 막 화려하게 나오는데, 이 안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주인공, 이거잖아요. 네. 그레이트 뷰티 봤을 때는 뭔가 깊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또 그런 장면들 얘기하다 보니 몇 개 더 있어요. 일부에서 얘기 못했던 남자의 가족이 결국 납치돼서 가족이 변사체로 발견되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시퀀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구타유발자에 진짜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영화 내내 그것만 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그렇죠. 한석규가 최초의 악역을 등장해가지고 정말 섬뜩하게 거기에 또 유명한 조연들과 막 나오는데 오고 가는 이상한 말 중에 분명히 가해자 쪽에서 잘못한 것 같지만 뚜렷한 잘못한 점이 없는데 피해자의 어떤 멘트를 꼬투리 삼아가지고 그 말들이 엮이면서 상황이 발생하는데 막상 주인공이 이렇게 했으면 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고 근데 그 안에서 오가는 이상한 말 가운데 생기는 텐션들 있잖아요. 연출이 너무 잘 됐어요. 네. 이게 배우들이 연기를 잘했는지 결과적으로 감독이 오케이를 했으니까 감독이 연출인 건데 하여튼 거기서에서 오는 엄청난 서스펜스는 또 있어요. 있죠. 네. 그걸 보면서 잘한다.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또 다른 영화가 떠오르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로스트 인 더 더스트에 데빌 텍사스야. 네, 그렇죠. 생각이 많이 나죠. 네. 그 형사가 갑자기 또 죽음을 얼마 앞둔 은퇴를 얼마 앞둔 비슷한 보안관이 등장하는 모습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생각도 나고 이런저런 영화들이 많이 묻어 있고 잘한 것 같은데 그런 몇몇 장점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결국 복수지롱 이러고 끝나버리는 듯한 좀 약간 혼막이 끝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토니의 현실이 굉장히 소설 속의 주인공의 현실이 굉장히 비극적이고 네. 가족을 그렇게 잃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형사가 이제 죽어가는 형사가 그거를 막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는 같이 찾아다니면서 네. 결국 주인공이 그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사고로 죽고 네. 이런 상황이 결국 굉장히 거대한 분노로 이제 계속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네.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분노, 아픔에 대한 분노. 근데 사실은 이 분노가 책을 읽고 있는 수잔, 당신에게 향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이 여자가 확 알아채면서 이렇게 그걸 굉장히 복수로 느끼는 건데 솔직히 그때 알아채셨어요? 뭐가요? 그 수잔이 이게 나를 향한 분노구나라는 걸 알아채면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욕조에서 확 일어나고 하는 게 그걸 의미했다는 거를 시종일관 이렇잖아요. 이게 결과론적이기는 합니다만 시종일관 그 소설을 보면서 여자가 힘들어하잖아요. 네. 사실 계속 그게 나오니까 오히려 끝에 허무해지는 느낌인 거 있죠. 그냥 액자식 구성이라도 여자의 이 리액션이 좀 자제가 됐으면 그래서 마지막에 책을 딱 덮었을 때 여자의 그 모든 공포가 한 번에 밀려오는 마지막 상황으로만 했으면 좀 더 세게 오지 않았을까? 이런 거친 생각을 뱉어봅니다만 계속 이 여자 힘들어. 너에 대한 복수야 하면서 계속 이미지도 겹쳐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너에 대한 복수인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난 안 나타나지롱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복수했다라고
라는 건데, 뭐, 그닥. 아니, 저는 중간에 사실 조금 헷갈렸던 지점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수잔이 에드워드한테, 너는 왜 네 얘기만 쓰냐? 네 얘기가 아닌 다른 걸 써라. 네. 근데, 뭐, 어차피 내 얘기 쓰고 싶다 하고서는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얘가 결혼을 하고, 자기가 겪은 실화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가 죽었다는 것인지, 이거를 실화인데, 네. 내가 쭉 겪었던 거를 너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그냥 쓴 건지, 아니면 얘가 겪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을 빗대가지고 네.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썼다는 것인지, 네. 그 부분이 자꾸 신경이 쓰이면서 좀 거슬리니까. 사실 그랬다고 해도 말은 되죠. 말은 네.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어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막 중간중간에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오는 꿈보다 해몽이 더 들어간다라는 게 아마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거기 있지 않나 싶거든요. 아마도. 근데 그게 그렇게, 딱 뭔가 강렬하게 와닿거나 뭐 그쵸. 그렇지는 않고, 왜냐면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네. 얘가 지가 겪은 일이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마무리를 할 수 없으니까, 소설을 자기 실화를 썼다는 거는 성립이 좀 안 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기 실화를 쓴 게 아니고 자기가 겪었던,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한테 대고 뭐 제대로 할 줄 모른다. 근데 글을 너는 제대로 잘 못 쓴다라고 네. 얘기했던 게 결국은 뭐 상징적으로 거기서 자기 가족을 죽였던 네. 그 범인이 야, 총도 제대로 못 쓰면서 어쩌고 막 놀리는 네. 뭐 그거를 이제 담아냈던 것이고 네. 그 뭐 재능을 막 비하할 때 앉아 있었던 빨간 소파에 자기 가족들이 죽은 걸로 네. 나오니까 뭐 그런 건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담아내고 네.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제 막 담아놨던 거를 얘기한 건데 네. 이거를 그렇게 복수로 받아들이나 싶은 생각이 조금 이제 드니까 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자기가 겪었던 상황을 소설에 있는 캐릭터에 대입을 해가지고 역으로 복수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너무 쉽게 폄하하는 것 같긴 한데 알겠는데 뭐 그래서 와 정말 복수 진하게 성공했다 이런 쾌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찌질했던 남편이 찌질하게 복수하는 듯한 느낌 뭐 그 정도에서 끝나버린 것 같고 결국 마지막에 등장하지도 않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냥 평생 이 소설이 내가 너한테 쓴 쌍욕이니까 짊어지고 살아라 메롱 뭐 이런 건가? 그래서 그 남편의 태도 자체가 뭔가 막 진한 복수를 성공해낸 것 같지도 않으니 그냥 찜찜함만 남는 뭐 그런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 아내와 그러니까 네. 극 중에서 토니의 아내와 딸이 이제 시체를 발견될 때 네. 빨간색 소파에 이렇게 둘이 누워가지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외도 장면? 미정센으로 네. 자기 딸이 아 맞아. 이제 전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뭐 굳이 이해하자면 뭐 딸의 삶도 결국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이미지만 겹쳤다고 해도 할 말이 없고 사실. 그래서 뭐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 눈에 살짝 보이긴 한데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달되는 하나의 이야기, 이게 교체돼서 이야기를 한 거야. 교체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치밀하게 짜여 있어도 식상할 수 있는데, 뭐 그게 잘 보이지도 않고 찾아보고 싶지도 않게 만들었으니, 뭐. 에드워드가 네. 나름대로 너는 뭐 제대로 된 소설 못 쓸 것이다 했는데 여자가 쭉 따라가면서 읽을 만큼 글을 잘 써서 소설책을 만들었고 네. 그거를 여자가 쫄깃쫄깃하게 보고 남자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고 네. 그리고 실제로 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보란 듯이 안 나타났으니까 뭐 나름대로 최고의 복수를 한 거다라고 이제 영화에서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영화는 일단 우리가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네. 실제로 옛날에 사귀었거나 뭐 이랬던 사람 중에 복수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뭐 있죠. 뭐 없다 그러면 내가 경험했던 최고의 복수. 최고의 복수? 헤어지고 나서 대부 보는 거? 내 인생 여자 필요 없어. 마피아야 막 이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랑은 조금 어느 정도 찌질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네. 남자들은 사랑의 경험이 없을수록 더 찌질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험이 조금씩 생길수록 나름대로 그 찌질함을 반복하지 않는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옛날에 찌질할 때 있었던 내가 받았던 뭐 이런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한 복수가 존재하나 싶은 생각은 좀 들거든요. 저는 이 질문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게 복수라고 느껴질까? 여자가 신경 안 쓰면 아무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여자가 막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도 지금 엉망인 것 같고 그때 그 남자한테 내가 너무 못된 짓 했지 하고 몇 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런 심리 상태에서 이런 책이 오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사람이 너무 힘들었고 나한테 그래서 이렇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나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고 복수를 하려고만 먹는 입장에서 네. 이게 작동하면 이렇게 된다인 건데 삶의 대부분의 순간에서 그죠? 저도 이렇게 참 이 로맨티스트 역할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말 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헤어지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별 생각 안 나거든요. 헤어지고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난 뭐랄까 연애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전에 그렇게 뭔가 있지 않은 이상 별 생각 안 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최고의 복수는 비슷할 수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게 최고의 복수가 아닌가. 뭘 하면 할수록 궁색해지는 거는 내가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 이렇게 됐으면 되게 이런 가정을 해보게 되네요. 책 이렇게 여자 리액션 없이 다 무표정한 책을 다 고통스러운 막 나오고 탁 떴고 뭐야 병신. 뭐야 병신.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이야. 여보 이거 가자 막 이랬으면 정말 웃겼겠네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남편이 외도도 했고 네. 뭔가 공허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이렇게 복수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진짜 상처를 받은 남자 입장에서 쓴 영화 한 편이 영화 한 편 자체가 되게 유치한 자기만의 복수극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저는 살면서 이런 경험도 있어요. 이게 좀 민망하긴 한데 친한 지인의 책을 읽다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누가 봐도 제 얘기인데 책 내용 에피소드에 나오는 예시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알 수도 있는데 무슨 책인지 대충 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절대 모를 거야. 왜 이 여자는 저 남자랑 연애를 하는가? 자기는 이해가 안 됐다 이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여자는 너무 훌륭하고 남자는 별거 없는데 이 둘이 왜 연애를 하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뭐 이런 대목 하나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책에. 그러니까 되게 친한 애고 걔가 그 책을 쓴 애가 제 그때 여자친구를 굉장히 존경하던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 여자친구 때문에 저희 어떤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쓰인 시점도 비슷해. 그래서 썼다면 나일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이건 너무 뻔한 예시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저런 디테일에서 이렇게 막 쓰여 있는 걸 보면서 분명히 내 이야기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별로 기분 안 나빠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그냥 관심 받았구나. 그냥 걔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 또 지금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오래됐고 난 딴 여자친구 몇 번 더 만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남자 얘기를 한 거죠. 여자가 신경도 안 쓰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여자는 막 힘들어할 거야 뭐 이런 상상에서 시작된 이야기 같은. 그러니까 이거를 복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안쓰럽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복수는 그냥 잊어버리고 잘 살면 된다. 그리고 지금을 잘 살기에도 바쁘다. 헤어지고 난 다음에 누가 나한테 조언했던 건데 다 거두절미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네가 그렇게 찌질한 모습 보이면 더 찌질해진다. 그래서 너는 더 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했던 조언이 싸이의 배경 사진을 오바마 대통령으로 바꾸고 세계는 나의 것. 이런 글을 남겨라. 글을 남기고 더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정한 복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언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멋있게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복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저는 정말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왜 신경을 써? 이미 신경을 쓰는 순간 진 거야. 신경도 쓰면 안 돼요. 그냥 잊어버리고 내 삶을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수겠거니,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거나, 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거나, 뭐 더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졌다. 이미 졌다. 이미 찌질하다 했거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하는데, 그러려면 내 마음에 심리적 타격이 없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냥 그게 내가 그렇게 심장이 뗀뗀해가지고, 그런 이별의 그 고통이 나한테 스며들지 않았어야지 그게 가능한데, 만약에 진짜 막 바이러스처럼 온몸에 퍼져 있다.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죠. 온몸에 퍼져. 난 뭐라도 지금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오바마 사진을 페이스북 대문에 올리고 그와 함께한 8년은 즐거웠다. 다음 8년은 나 이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뭐 저도 똑같은 조언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별의 아픔 내지는 뭐 이런 상처와 관련된 뭐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네. 이 영화를 보면 도움이 될 것이냐? 네. 저는 뭐 그닥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끝까지 보기도 힘들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고, 저는 사실 조금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제이크 질레날 배우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요새 유독 네. 제이크 질레날이 나왔던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좋은 배우를 잘 못 써먹은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훌륭한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로스트 인 더스트에서도 비슷한 분위기에 막 비슷한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무거운 얘기를 하죠. 훨씬 더 뭔가 이렇게 더 가볍게 다루면서도 훨씬 더 깊이 있는 이런 울림을 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걸 가지고 비슷한 소재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도 네. 훌륭한 배우를 써서도 그게 전혀 안 와닿을 수도 있고 네. 마지막에 막 절규하고 막 뭐 총 쏘고 막 땅에서 굴르고 막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하나도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콘텍스트적으로 봐서 뭐 의상 디자이너가 영화 이 정도 연출했으면 잘한 거지 않아? 이런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그 톰 포드가 내 옆에 있을 때 그런 말을 톰 포드 헤이 뭐라고 해야 되나? 헤이 톰 굿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지금 저희는 이제 우리가 극장에서 본 영화 한 편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는 뭐 되게 아쉬운 점이 많은 영화인 것 같고. 물론 이제 평론을 하거나 글로 네. 뭔가를 쓰면 얘기할 내용이 많을 것 같기는 그럴 수는 해요. 있죠. 뭐 꿈보다 해몽이 더 좋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 영화 자체가 이제 훌륭한 원작을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영화한 거기 때문에 네. 그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쭉 뭐 영화를 다시 볼 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가 있기는 한데 네. 그냥 정말 저희가 추구하는 바대로 없는 시간 내서 뭔가 이렇게 재밌게 영화를 볼 것도 사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영화를 좋아해서 많은 영화를 보는 중에 네. 이런 영화도 나름대로 해석하고 곱씹어가지고 네. 보는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네. 뭐 그런 분들의 취향을 뭐 깔아뭉개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냥 정말 시간 없는데 금쪽 같은 시간을 내가지고 데이트할 때 네. 이렇게 가서 하나 골라서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라면 어려우실 수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분명히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정서도 있겠다라는 여지는 항상 두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분명 좋게 보셨을 분도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메타포의 여러 가지 연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액자식 구성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그 다리를 정확하게 깨면서 거기서 쾌감을 느끼실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 들으시는 분 중에 그런 감상이 있다면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정말 좋게 보셨으면 그 의견 한번 주시면 이 영화를 저희가 이해의 폭이 좁은 걸 수도 있으니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저희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재미들이 있어서 작정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영화 속에서 상징으로 사용된 것들을 네.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석하고 곱씹어서 연결하고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여지를 남겨두고 가는 영화를 괜찮게 보고 네. 그런 거 뭐 나름대로 취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저희가 이렇게 막 웃고 떠들고 얘기하는 것들을 좀 가볍게 여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뭐 그런 재미를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영화다라는 거를 알고 들어가서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시네마 천국 만든 주세페 페르나토레 감독의 베스트 오퍼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많이 흥행을 못했는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게 뭐랄까
미술관 큐레이터, 경매하는 사람으로 나오나? 하여튼, 이렇게 전 세계 모든 훌륭한 작품들의 미술을 감정하는 그런 역할을 나오는데, 자기 삶 속에서의 그런 판단을 제대로 못 내리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또 그 진정한 아름다움은 뭔가, 그 아름다움을 보는 식견이란 무엇인가, 뭐 심미안이란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인데 엄청난 반전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 영화도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은 이제 배 감독님이 생업전선에 열심히시기 때문에 네. 황대리하고 둘이 이렇게 해드렸는데 힘드네요. 네. 배 감독님이 있어야 되겠어요. 뭐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당신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할 말이 많았나? 이때까지 네. 내가 어떻게 참고 살았지? 이번 주에는 그래도 개봉하는 영화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네. 어떤 작품을 골라야 될지가 좀 고민이긴 한데요. 네. 아무튼 저희가 잘 잘 골라보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는 곡은 구성이 좀 달라요. 트럼펫터 오재철 씨하고 드러머 서주진 씨 둘이서 피아노 없이 트럼펫과 드럼만으로 된 네. It Could Happen to You 들려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